자, 그 다음은 행렬 파트. 행렬 파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87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자, 이거 할 때는 행렬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행렬식에다가 우리 문제 하나만 추가할게요. 역행렬까지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둘 다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행렬식부터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식은 벡터에 외적했을 때랑 비슷한 절차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행렬 A의 행렬식은 우리 5, 1, 1 기준으로 할게요. 이 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5, 그리고 5를 포함한 행열 제외하고 0, 2,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포함한 행열 제외하고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를 포함한 행열 제외하고 마이너스 3, 2, 0, 2.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기준으로 한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를 포함한 행열 제외하고 1, 2, 2, 3. 마이너스 0 곱하기 0을 포함한 행열 제외하고 5, 2, 2, 3.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5 곱하기 AD 마이너스 BC 하게 되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2 곱하기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행렬 ABCD 있죠? ABCD 이 친구의 행렬식, 이 2차 정사각 행렬은 행렬식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거 AD-BC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 플러스 7 마이너스 12니까 결국에 5가 되겠죠? 행렬식은 5입니다. 자, 그러면 역행렬 어떻게 구하냐? 역행렬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일단 공식이 있어요. 자, 행렬 A의 역행렬은 일단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행렬 A의 행렬식,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기호인데 라지 A 1, 1, A 2, 2, 3, 3. 지금 이게 뭐냐면 A, I, J는 I의 1, 2, 3, J의 1, 2, 3 들어가는 이런 A의 2, 2, I는 2, J는 2 이런 거죠. 지금 얘는 행렬 A에서 I행 J열을 제외하고 I행 J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행렬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뭐 말씀드려보면은 라지 A11은 뭐냐? 여기에 1행 1열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0, 2, 마이너스 1, 3의 행렬식인 거예요. 이게 AD 마이너스 BC 하게 되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그젠플 1이라 하지 말고 그냥 EX라고 씁시다. 뭐 예를 들면은 A23 같은 경우는 2행 3열 2행 3열을 제외한 5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AD 마이너스 BC니까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기호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1행 2열 1행 3열 얘는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 친구의 전체 행렬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 A12는 A21으로, A21은 A12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 바꾸고 부호도 여기 자,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고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 친구의 전체 행렬 해버리시면 역행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계산은 이 행렬식은 구했죠. 5라고 5분의 1 근데 좀 참조할게요. A11 찾았죠? 2라고 A23 찾았죠? 1이라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되겠죠. 나머지를 채워보시면 얘는 11, 3, 1,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친구의 전체 행렬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나왔네. 그냥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5분의 1 곱하기 전체 행렬 이 대각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2, 11, 3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서로 위치 바꾸는 거예요. 7,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 친구가 행렬 A의 역행렬인 겁니다.
자, A 인버스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이제 색칠하는 이 행렬이 있죠? 이 전치 행렬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행렬을 우리가 행렬 A에 수반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름이 있다고 이거를 수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역행렬 구하는 약간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과정이 복잡한 그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냥 행렬식 찾지만, 아이고. 자, 행렬식 구하는 그 간단하지만 과정이 복잡한 절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도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 항상 계산 실수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행렬 A를 그대로 씁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칠판에서 한번 같이 한 건데 1, 0, 2,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 옆에 단위 행렬 1, 0, 0, 0, 1, 0, 0, 0, 1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여기 있는 왼쪽을 단위 행렬 1, 0, 0, 0, 1, 0, 0, 0, 1이 나오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기본행 연산이라고 고급 수학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1행과 2행 서로 바꿀 수 있다. 바꿀 때는 이 세트로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행의 실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행의 전체 실수배할 수 있다. 이 기본행 연산이라는 건데, 자, 기본행 연산을 가지고 역행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 볼게요. 그러니까 1, 0, 2 얘는 이제 그대로 있고, 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자꾸 실수하네요.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하면 0 되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곱해서 더하면 그냥 이 친구는 1이고,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 결과를 써주시는 거예요.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해서 더하면 0. 그 다음에 밑에도 여기 이거 0으로 만들기 위해서 2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더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더하면 0.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1.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0.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행이랑 이 세 번째 행을 서로 바꿔볼 거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이런 거죠. 그냥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1, 1, 1 나머지는 0, 0,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행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더 편하겠네요. 갑자기 보이니까 1, 0, 2, 0, 1, 0을 첫 번째 행으로 올릴게요. 1, 0, 2, 0, 1, 0 이게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으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0, 1, 마이너스 곱합니다. 마이너스 곱해요. 0,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그대로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5, 0. 서로 이렇게 행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을 없애줘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3을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행에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 볼게요. 자, 나머지 일단 그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행에 3을 곱해서 여기 더해요. 0. 3 곱해서 더해요. 0. 3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5. 3 곱해서 더합니다. 1. 3 곱해서 더해요. 1. 3 곱해서 더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가 1이 돼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타타타타 곱해주면 되겠네요. 양변이 아니고 세 번째 행에. 자,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써볼게요. 1, 0이 0, 1, 1 그리고 0, 1, 0 0, 2,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5분의 1 곱합니다. 그러면 1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냥 5분의 3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의 2, 두 번째 행의 1만 없애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행의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면서 결과를 바꿔볼게요.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행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3. 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요. 1. 마이너스 곱해서 더해요. 바뀌는 거 없죠? 마이너스 곱해서 더해요. 0.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합니다. 5분의 2.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합니다. 5분의 7.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고 더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요. 0. 마이너스 더하면 1.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0. 자,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5분의 1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제가 5분의 1로 한번 쭉 빼볼게요. 5분의 1. 등호가 아니고 다 했으니까. 자, 여기 왼쪽에 단위가 맞춰졌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원래 시작했던 이 A 있죠? 이 행렬이 A였죠? 그 행렬이 A의 인버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A의 인버스입니다. 즉 이거를 아까 같은 형태로 제가 방금 그 공식 사용해서 했잖아요.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밖으로 뺄게요. 이게 행렬 C였죠 아까. 그 다음에 5분의 1을 빼버렸으니까 2, 7, 6,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자, A의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교과서 101페이지. 교과서 101페이지에 10번 같이 볼게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가세특에서 교수님들이 보고 물어볼 수 있는 소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도록 그랬죠. 자, 행렬 A가 있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조건이 뭐냐?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상황을 볼게요. 2차 정사각 행렬은 A, B, C, D입니다. 이때 A의 인버스는 이 역행렬은 AD-BC 분의 1 그리고 AD는 위치 바꿔서 DA 나머지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AD-BC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행렬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 A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그러니까 행렬 A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이 성분을 바꾸면 되는 거지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즉 A의 경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행렬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 A 이 친구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랑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관점으로 풀게 되면은 AD 이거 그냥 바로 쓰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C k 마이너스 이 친구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식을 전개해 볼 수 있겠죠?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x는 1-kx 나오겠고 그 다음 -k 플러스이니까 -2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래프로 따졌을 때 우리가 이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죠? 붕 떠 있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안 되고 0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돼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쓰게 되면은 자, 판별식 D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가 지금 0보다 작다 하시면 됩니다. 이 2차 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전개하시고 인수분하시면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0보다 작다 나와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은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돼요. 왜냐면 모든 행렬의 역행렬은 여기에 행렬식 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교과서 104페이지 예제 2번 같이 볼게요. 이 행렬에 의해서 x1, x2 벡터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2 곱하기 자, 선형 변환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안 썼네요. x1이죠. x1이니까 1,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 친구를 3, 2, 1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이거는 1행 1열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 지금 얘는 3 곱하기 3행열이고 얘는 3 곱하기 1행열이죠. 3행 1열입니다. 그럼 행열은 무조건 두 행열을 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행 3열 여기 있는 3열이랑 3행 1열이 3행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이 숫자가 똑같을 때 그때 두 행열 곱할 수 있어요.
이 숫자가 다르면, 즉 첫 번째의 열의 개수랑 두 번째의 행의 개수 다르면 이거 곱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곱했을 때 결과는 3 곱하기 1행열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행 1열 곱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곱하기 3 마이너스 3 1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 이러셔도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찬가지로 1행 1열 2행 1열 3행 1열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시면 3 더하기 2 마이너스 1 되겠고, 두 번째는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 더해보시면 0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 계산하시면 4, 2, 0 되겠네요. 자, 즉, 이거 2는 실수배니까 2를 곱하시면 이거 0, 4, 8에서 빼자는 거예요. 3을 곱한 12, 6, 0을.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8 이렇게 되겠죠. 이 성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원, 제가 선형 변화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선형 변화는 뭐 예를 들면은 뭐 3차원이 2차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원 이동이 가능하다. 어떻게 이동 가능하냐?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행렬 A라고 해볼게요. 네. 자, 행렬 A를 2, 1, 1, 1, 0, 마이너스 1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벡터를 1, 2, 3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는 선형 변환이에요. 어떤 걸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점이 몇 개예요? 1, 2, 3, 3개죠? 예, 3차원상에서의 어떤 좌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 1, 2, 3으로 가는 어떤 벡터인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A랑 X, 이 X벡터를 A라는 선형 변환으로 바꿔볼게요.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AX 벡터를 하게 되면은 2, 1, 1, 1, 0,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1, 2, 3 이렇게. 자,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는 2행 3열이죠. 2 곱하기 3행열이고, 얘는 3 곱하기 1행열이니까 여기 있는 3, 3 똑같죠? 곱셈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2 곱하기 1행열이 될 거예요. 2 곱하기 1행열. 자, 곱해볼게요. 1행 1열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될 거고, 2행 1로 곱하면 1 더하기 0 빼기 3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7,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는 이 점이 3개인 3차원의 어떤 벡터를 변환했더니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죠? 점이 2개죠. 얘 2차원이죠. 이렇게 3차원의 벡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2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으로 차원의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선형 변환입니다. 알겠죠? 가볍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선형 대수와 이 선형 변화 관련된 거는 딱 이 문제만 나옵니다. 차원을 이제 2차원, 3차원이 아니고 이제 임용시험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M차원에서 N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실수 세계에서만 이동합니다라고 해서 이거 복소수까지 확장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실수 세계에서만 다릅니다. M차원에서 N차원으로 바꾸는 어떤 선형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필요한 건 고유 벡터, 고유 기저라는 건데 뒤에 문제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과서 108페이지 예제 1번으로 한번 회전 변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변환은 선형 변환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선형 변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개념 이해가 필요하니까, 선형 변환을 우리가 행렬 변환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행렬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변환을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지만 X축 대칭, Y축 대칭 그거 다 선형 변환입니다. 근데 지극히 쉬운 사례에 불과한 거야. 알겠죠? 자, 이 공식은 위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P라고 할게요. 얘를 P라고 하고 P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점은
45도만큼 돌린다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45 마이너스 사인 45 이거 공식 유도도 전문에 했습니다. 한번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인 45 코사인 45에 의해서 1,2니까 1,2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 그러면 코사인 45 사인 45 다 2분의 루트 2죠. 즉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냥 2분의 루트 2 이 친구를 1,2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행렬 곱셈 하면 되겠죠. 1행 1열 곱하고 2행 1열 곱하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2분의 3 루트 2가 나와요. 즉 옮겨진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냐?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y는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 상황 이해되겠죠? 이게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1,에 이쯤 있다 라고 하면 1,1을 원점을 기준으로 45도만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45도만큼. 그때 생기는 이 점의 좌표 찾자 그 말이에요.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P의 좌표가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교과서 112페이지 예제 2번 같이 볼게요. 자, 112페이지 예제 2번은 이제 선형변환이라는 게 차원이 이동하는 거죠. 차원이 이동했다면 거꾸로도 올 수 있는 역행렬, 역함수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행렬 A가 나타내는 선형 변환에 의해서 점 P'1,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 그러니까 1,2가 이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집니까? 이게 아니고 어떤 점이 이 변환에 의해서 1,2가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 새로운 점 1,2는 이러한 선형 변환에 의해서 x, y가 옮겨진 그 좌표인 겁니다. 이 x, y 찾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일단 쉽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줄여서 연방이라 할게요. 연립방정식 사용하게 되면은 얘 행렬 계산하게 되면 지금 1, 2는 자 행렬 곱하면 x 플러스 y, x 플러스 2y거든요. 이거 중딩 버전으로 쓰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가 1이 되고 x 플러스 2y가 2가 되는 그런 xy 찾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럼 x는 0, y는 1이겠죠. 0,1 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선형대수학, 우리 고급 수학에서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델을 조금 일반화시켜가지고 1,2는 지금 P'이죠. 자, P'은 행렬 A에 의해서 A가 P에 곱해진 거다. 나는 P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거죠. 어차피 너희들이 똑같다면 내가 양쪽에 A 역행렬을 곱해볼게. A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얘 어떻게 되냐? 결국에 이 둘이 곱하면 1, 단위 인연대가 사라지겠죠? P라는 점의 좌표는 A 인버스 곱하기 P'입니다. P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Y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의하면 XY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의 인버스 찾으셔야 돼요. A 역행렬. 자, 2차 정사각형렬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AD 마이너스 BC 1 곱하기 1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2는 서로 성분 바꾸고 위치 바꾸고 나머지도 부호 바꾸고 즉 이거 2 빼기 1 뭐 쓸 필요도 없죠. 이거 그냥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A의 인버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P 프라임 1, 2 곱하자는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2 빼기 2니까 0이죠. 마이너스 더하기 2니까 1이죠. 0, 1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이 2번 얘는 역행렬 사용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이 훨씬 편한 것 같은데요. 연립방정식은 변수가 2개라서 편해 보이지 변수가 3개, 4개, 5개 되면 그때부터는 행렬이 더 편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8페이지 예제 2번 같이 볼게요. 교과서 118페이지 예제 2번.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으라는데 고유값은 사실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해 거치는 중간 과정입니다. 자, 고유값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행렬 A에다가 X벡터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X벡터의 일정한 수 람다 상수 이거 K라고 해도 됩니다. 람다를 곱한 거랑 성립할 때 이런 람다가 있을 때 이 람다를 우리가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람다 존재할 때 그때 이 X벡터 있죠? 여기 오른쪽 왼쪽에는 이 X벡터 이 두 친구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람다에 대응하는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그냥 정의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한번 절차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유값을 어떻게 찾냐? 우리가 특성 다항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특성 다항식은 뭐냐면 얘 넘겼을 때 a-람다 i가 되죠. 이거 a-람다 i 방정식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이 특성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람다 찾으시면 그게 a의 고유값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a, 이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0, 1, 1, 0 마이너스 이제 행렬식이에요. 람다 i는 단위 행렬에 람다 곱한 거니까 1, 1, 0, 0. 그래서 람다 곱하면 람다 0, 0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의 행렬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행렬을 계산해 보면 0 빼기 람다니까 마이너스 람다, 1 빼기 0, 1, 1 빼기 0, 1, 0 빼기 람다, 마이너스 람다. 이 행렬의 행렬식 구하시면 되고, 얘는 AD 마이너스 BC 하시면 돼요. 즉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이게 고유값입니다. 알겠죠? 일단 이게 고유값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이 고유값 찾고 이걸로 고유 벡터 어떻게 찾냐? 이거 저번 칠판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복습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고유값 람다가 1일 때. 람다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람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a-람다 i는 여기 이 a-람다 i는 결국에 2행렬이죠, 2행렬. 여기서 람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친구에 대응되는 이 x벡터 찾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찾아볼게요. x벡터를 xy라고 하면은 xy가 0, 0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람다 x 넘긴 거예요. 반대편. 넘겨가지고 람다는 어떤 실수니까 실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단위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x벡터 묶은 것이고 행렬식은 0 한 거예요. 자,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은 1행 1열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2행 1열 곱하면 x 마이너스 y는 0.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x랑 y 똑같다, x랑 y 똑같다. 즉 람다가 1일 때는 x, y가 어떻게 되면 돼요? 둘이 똑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 다항식이 이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x, y 이 고유 벡터가 그냥 x, y 똑같으면 되니까 xx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수로 말할 때도 기하 분수 말하는 거 좋아하죠. 이 친구를 x로 묶고 1, 1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2분의 2분의 해도 되고 마이너스 해도 돼요. 근데 가장 이쁜 건 1, 1입니다. 왜 이게 가장 이쁩니까? 이제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이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는 임의의 실수. 어차피 다 똑같으면 x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 고유 벡터는 그러니까 이때 고유 벡터라는 말 정확히 쓰면 람다는 1에 대응하는 그 말이에요. 람다는 1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는 1, 1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저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람다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1, 1, 1, 1 되죠? 이 친구의 x, y를 곱한 게 지금 0, 0이 되는 그 x, y 고유 벡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는 0이 되는 거죠. 밑에 것도 x 플러스 y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 x는 마이너스 y다. 얘도 마찬가지죠. x는 마이너스 y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었던 벡터 x, y는 그냥 x가 마이너스 y만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기하분수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y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때 y는 실수가 되면 되겠죠. 이미 실수가. 그러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행렬 a의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